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격 공부 4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성격 공부를 위해서 저는 이제 나다움 애니어그램 강의 그리고 나다움 애니어그램 심화 과정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이제 자기다움을 찾아가고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비중을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신의 성격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절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다면 성격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성격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타고난 팔자 같은 거예요. 뭐 사주팔자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그 말씀, 속담이 정말 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격 자체는 바뀌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변한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뭐 물론 이제 환경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정말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성격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성격을 표현하는 행동 방식이 바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격은 바뀐 게 아닌 셈인 거죠. 너무 뭐 비관적인 설명일까요? 하지만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 개념을 깨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격은 내가 아니죠. 나의 일부죠. 소위 말하면 에고 같은 거죠. 자아. 하지만 어떤 참 자아가 있잖아요. 참 나 같은 어떤 순수의식, 본질, 본성, 신성 이런 부분이 있음을 안다면 꼭 성격이라는 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에고라는 놈, 성격이라는 놈, 어떤 느낌, 감정, 생각, 오감, 생각과 감정과 오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 자체가 나라고 착각하죠. 동일시하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고민과 갈등도 생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성격은 그냥 타고난 팔자 같은 것이다. 내가 바꿀 수 없다. 다만 바꿀 수 있는 건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 성격을 내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 행동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격 공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런 나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프로그램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 힘들겠죠.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습관 바꾸듯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이 반응을 인식해서 바꾸려는 노력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성격 공부에 있어서 4단계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자기에 대해서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관찰. 내가 어떤 행동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한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관찰을 통해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관찰은 사실 어느 정도 성찰이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행동 패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 저는 우리 눈이 이 앞에만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80도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내 뒤, 나머지 반은 누가 보느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관찰의 완성은 타인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말에 경청을 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관찰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단계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를, 내가 인정 못하는 나를 타인이 봤을 때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이 나를 관찰하는 두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1단계 자기 관찰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성격 공부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자기 수용 단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관찰을 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점 알아나가는데 여기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나는 어떤 나의 좋은 모습, 밝은 빛만 보고 싶은데 그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버리고 싶고,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으면 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한 쌍이기 때문이죠. 항상 음의 영역이 있으면 양의 영역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만, 자기 수용을 거쳐야만, 그래야 성격 공부가 2단계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서 자기 수용을 한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일까요? 자, 세 번째는 자기 조절 단계입니다. 내가 관찰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하는지를 알았어요. 거기서 장점과 단점도 수용했어요. 그렇다면 바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또한 내 앞에 있는 상대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배움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럴 때 내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건 자기 조절 능력인 거죠. 내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모두의 어떤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바꿀 것이냐, 이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절을 하기 전에 바로 두 번째 단계였던 자기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온전히 수용하는 그 자기 수용 단계가 없이는 자기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 무엇을 조절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관찰, 자기 수용, 그 다음에 자기 조절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자기 성찰 단계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자기 조절을 통해서 또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관찰을 통해서 나를 알 수도 있는데요. 관찰과 또 다른 용어로 해서 저는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는 것이고요.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멘토나 스승이 있다면 나에 대해서 피드백 해줬을 때 그 피드백까지 수용하는 마음, 그것이 자기 성찰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세 단계가 충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 이 성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기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자기 수용을 제대로 하고, 또 자기 조절을 위해서 자기가 집중했을 때에만 마지막 그 성찰의 열매가 제대로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성장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찰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죠. 진정한 성찰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상태로부터 나아지기 위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복될 때 성격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한마디로 어떻게 성격 공부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까요? 좀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도인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인, 이 도를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자기만의 길을 찾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삶의 기준을 갖는 것. 이 기준이 옳고 그르냐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며 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한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가고 내 방식으로 걸어가고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의 삶이 내 내면의 양심으로부터 어긋나지 않는 것,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이 저는 도인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미 과거의 성인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옛 고전들에도 그런 말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저의 생각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격 공부의 길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공부는 어려울 때 남는 것이 있거든요. 제대로 이 성격 공부의 길을 가고자 제 영상을 또 듣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저와 동반자가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자기만의 길을 찾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자기만의 삶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누려나가는 그런 자기다움을 이 공부를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나답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답게 살까를 고민한 나담 인문학교의 안상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